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에 지방에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방에서 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의 목소리는 지금의 아내 영옥이었고, 다른 여자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전처였습니다. 아내와 전처가 한 공간에 있다니 꿈인가 싶더군요. 국간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종한 씨, 싱겁게 먹잖아요. 분명 전처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이번에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밥 먹으라고요. 누구 온 거야? 여전히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 뒤로 전처가 나타났습니다. 잘 지냈어요? 전처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정자 씨, 내가 불렀어요. 왜? 이제나 당신 혼자 케어 못하니까. 제 병의 시작은 5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더군요. 셔츠 단추 잠그는 게 예전 같지 않았고, 걸음이 느려졌고, 신발끈 묶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늙어서 그런 거겠지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저에게 파킨스 병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 일 다니며 저를 케어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 도와주러 왔어요. 전처가 말하더군요. 뭘 도와줘? 당신이 여길 왜 와? 전처에게 제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자존심 부릴 때 아니야. 아내가 말하더군요. 나 24시간 당신 케어 못해. 당신은 이제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고. 몸이 아프다는 건 죄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저를 돌보는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갑이었고 저는 을이었어요. 아내, 전처, 저, 셋이 밥을 먹는데 저는 전처에게 정상인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젓가락질은 더 늦었고 힘 조절이 안 돼 반찬이 미끄러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수저에 반찬을 올려줬겠지만 아내는 모른 척 하더군요. 전처는 제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봤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다고 핑계를 댄 후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식사 시간이 끝나자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갔고 집에는 전처와 저만 남았습니다. 왜 온 거야? 나 벌 받은 거 보러 온 거야? 전처와는 제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지나자 마음에 허기가 지더군요. 그때 잠깐 한눈을 팔았습니다. 지금의 아내 윤옥은 그때의 외도 상대가 아닙니다. 아내와 이혼 후 한참 뒤에 만난 여자입니다. 당신 천벌 받으라고 매일 밤 기도했는데 진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뭐? 나가. 당신 지금 나 나가면 영옥 씨 올 때까지 밥은 어떻게 먹고 화장실은 어떻게 가게요? 당신 보호자 없으면 이제 생활이 안 된다고 하던데?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아내가 있는 집에 네가 같이 생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기에 식탁에 놓여 있는
약봉투를 집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봉투 끝을 짚는 순간 또다시 손이 멈췄습니다. 힘을 주어도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약봉투가 미끄러지듯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전처가 약봉투를 집어 약을 제 입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당신 오기 부릴 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해줄게요. 나 당신 도우러 왔어. 싫다고. 싫어. 전처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전처를 증오했습니다. 바람핀 건 저였지만 저는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도는 정말 찰나의 실수였고 정신 차리고 전처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처는 저를 용서하지 않고 이혼을 선택하더군요. 네가 무슨 수작인지 모르겠는데 당장 나가. 전처가 저녁을 차려줘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본인 딸 집에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언제 올 거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처를 제 집에 들이더니 이제는 집에도 안 들어오다니 아내는 미친 게 틀림없었습니다. 전처가 다른 방에서 자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해도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처와의 동거가 시작되더군요. 전처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지만 저는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 먹었고 약을 혼자 먹을 수 없었기에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전처가 도와준다고 했지만 기어코 거부했어요. 하루 이틀 약을 먹지 않아도 의사 말과는 달리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걷고 말도 하고 화장실도 갔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 지나자 걸음이 더 느려지기 시작했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멈칫하는 순간이 많아졌고 제 의도와는 다르게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굳게 되더군요. 결국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떼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듣는 내 발, 내 몸, 비참했습니다. 전처가 밥을 먹으라고 노크를 하더군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전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발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전처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제 옆에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디서 봤는지 리듬을 세더군요. 하나, 둘, 그 리듬에 맞춰 제 발이 움직였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아. 저는 항복했습니다. 약 먹어야지요. 밥 먼저 먹고요. 전처가 해주는 밥은 맛있더군요.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입은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이제 별개였습니다. 젓가락질이 순간 멈추었습니다. 전처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수저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처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처는 어디서 배웠는지 파킨스 환자의 필요를 잘 알더군요. 제가 옷 입는 것을 도와주었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도와주었고 밥을 먹을 때도 제가 편히 먹도록 도와주었고 약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처는 저를 도와줄 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전처의 도움을 받을 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저는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내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3주 정도 지났을까요? 아내가 집에 들어오더군요. 전처는 저녁 식사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전처 셋이 전처가 차려준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제 식사를 챙겨주는 건 아내가 아니라 전처였습니다. 전처는 고기, 김치, 반찬을 가위로 작게 잘라 제 앞에 두었고, 반찬 접시도 손떨림이 덜한 오른쪽으로 놔주었습니다. 아내는 전처가 저를 챙겨주는 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서 살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이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당신이랑 나랑 만난 지 10년 됐어. 5년 전부터 당신 아팠고. 근데 당신 병이 암처럼 항암하고 수술하면 낫는 병이 아니잖아. 계속 악화만 되는 병이잖아. 나 아직 젊어. 당신 옆에서 계속 병수발하면서 살 수 없어. 이러려고 당신하고 결혼한 건 아니거든. 남자 생긴 거야? 남자 없어. 늙은 남자들은 건강하나 병드나 온통 수발 들어야 하는 존재들이야. 남자 필요 없어. 아내가 떠나면 어쩌나 늘 전전긍긍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의 말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건강했으면 좋겠어.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미안해. 대신에 당신한테 정자 씨 있잖아. 저는 아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저와 10년을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이해했으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이런 몹쓸 병만 걸리지 않았다면 아내가 내 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더군요. 밥을 먹길 거부했고 다시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전처가 잠시 외출하는 틈을 타 지팡이를 짚고 집 앞 마트까지 갔습니다. 겨우 술을 사와 집에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함께했던 아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버리다니 제 현실에 화가 났습니다. 외출했던 전처가 들어오더군요. 당신 미쳤어요? 전처는 제 술잔을 빼앗았습니다. 영옥이가 떠났어. 내 사랑, 영옥이가 떠났다고. 속이 시원하냐? 내 아내가 날 버리고 가는 모습 네 눈으로 보니까 속이 시원해? 억지를 부렸습니다. 전처는 말없이 술과 술잔을 치우더군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날 용서만 해줬어도 이런 일 안 일어났어. 잠깐 바람핀 거라고 말했잖아. 내가 널 사랑하고 우리 애들 사랑한다고 말했었잖아. 전처는 술잔에 따라있는 술을 마시더군요. 맞아요. 당신 그렇게 된 거 다 나 때문인지도 몰라. 당신이랑 이혼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했는데 계속 후회가 되더라고요. 한 번은 용서해 줄 걸. 나 혼자 잘 살자고 우리 애들한테 상처만 줬어요. 나만 참으면 됐는데 나 살자고 우리 애들한테 상처만 줬어. 의외의 답이었습니다.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독하게 장사해서 돈 벌 만큼 벌었어요. 근데 그럼 뭐해? 자식 농사를 망쳤어. 명수는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고 명희는 나처럼 살기 싫다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해. 내가 어떻게든
당신 붙잡고 가정 회복했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아들이 이혼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는 5년 전부터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명수 아빠, 나 당신 곁에서 당신 용서할 거야. 내가 당신 용서하면 우리 명수랑 명희도 잘 풀릴 거예요. 전처의 용서를 받지 못해 제가 이런 병에 걸린 걸까요? 당신이 얼마나 살진 모르겠는데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나는 안 떠나. 어쩌면 그 어떤 말보다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전처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식탁에서 일어나는데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중심을 잃고 옆으로 쏠려 식탁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반사 속도가 느려 손을 못 짚었고 근육이 경직돼 몸이 굳은 채 넘어졌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엉덩이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결국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수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팡이가 필수가 되었고 보행 속도도 전보다 훨씬 감소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처가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 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애들 올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있는 제게 전처가 말했습니다. 애들이라니? 명수랑 명희요. 자식들에게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니 인생이 참 잔인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인생이라는 건 내 오기를 내려놓고 인생이 흐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우리 집에 온 후 부쩍 얼굴이 상한 전처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처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십 년 만에 잡아본 전처의 손은 따뜻하더군요. 고마워, 명수 엄마. 전처는 잡힌 손을 가만히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 위해 하는 거 아니니까. 뭔가 마음이 약해지니 전처가 제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더군요. 저는 전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듯 떠나지 말라는 듯 전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